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6일 전입니다. 자,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까요?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확언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장성민 전 의원이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주장했습니다. 자, 원래 DJ의 비서 출신입니다. 장성민 전 의원 과거 민주당 계열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서울 검천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호남 출신이고 그쪽 출신들과 교류가 닿기 때문에 정보가 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건 장성민 전 의원의 일방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패배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앞으로 길을 선택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장성민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패배할 경우 경기도지사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한다. 지금 경기도지사의 안민석 의원, 이 유은혜 부총리는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지사를 놓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한 뒤 다시 내가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재명 후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뒤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궐선거에 나오려다가 오세훈 시장에게 야권 단일화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실패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도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과연 대선에 패배한 뒤 경기도지사를 다시 한번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낯뜨거운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성민 전 의원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당권 도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성민 전 의원의 주장이고 가능성입니다. 그 전제하에 이재명 후보의 시나리오입니다. 대선 패배 후 시나리오. 경기도지사 재도전 혹은 당권 도전. 이렇게 장성민 전 의원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대선 패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경합 열세다,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패배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아마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인수위 기간 동안 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걸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 대통령 취임을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한다면 6월 1일 날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광주시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 입장에서 경기도지사를 도전할까요?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를 보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자, 장성민 전 의원. 지금 현재 장성민 전 의원의 직함은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장성민 이사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 내부가 복잡하게 돌아간다. 벌써 대선 이후를 겨냥한 정치적 물밑 행보가 빨라지는 느낌이다. 그에 따른 수싸움도 치열해진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재도전 혹은 당권 도전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장성민 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자, 민주당은 국회 의석은 훨씬 더 압도적인 그런 것이고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그러면 여소야대 전국입니다. 이때 민주당 내부의 권력 게임은 엄청날 겁니다. 자, 송영길 대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지게 되면 뭐 틀림없이 물러나겠지요.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차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전당대회가 또 있겠죠. 당권을 누가 주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닥치는 서울시장 후보 누구 될 거냐, 경기도지사 누구 될 거냐. 아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에 대적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만약 진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지요.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지만 만약 진다면이라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전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장성민 전 의원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패배할 경우 경기지사에 재도전하는 문제와 당권 도전을 놓고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다. 그러면 이제 송영길 대표를 물러가게 하고 이재명이 당권을 잡습니까? 당대표가 됩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장성민은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벌써부터 민주당 대권 경선 주자들이 저마다 당권 경쟁에 치열한 머리싸움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 대권 경선 주자들 마지막에 남았던 사람들은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박용진, 이광재 등등 있는데 이광재 의원은 이번에 부산에서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과 골프를 친 게 들통이 나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 외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권 도전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자, 장성민 전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은 지역으로 내려가 대선 운동보다는 각기 6월의 지방선거에 몰입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 내부의 관심은 이미 대선 이후의 당권 판세와 지자체 선거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장성민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없잖아 보입니다. 만약 대선에 진다면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뭔가 자기들이 권력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건 당연한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대선 패배를 예감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장성민 이사장은 다수의 여권 인사들로부터 나오는 대선 이후의 전국 풍향은 벌써 야권으로의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한 발언들이 주종을 이룬다. 이런 정권교체를 자행하는 발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년 집권설, 50년 집권설, 100년 집권설을 혼장담했던 그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장기 집권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이 주권자이며 주인임을 실감하게 하는 발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번 대선의 정권 교체를 통해 더 한층 공고화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글로벌 디모크라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지구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K-디모크라시 시대를 활짝 열어서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어쨌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쪽,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민 전 의원의 이 글이 왠지 현실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